check.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테스트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풀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회계 2급 파트별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벨 테스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100주 15,000원, 한 주당 15,000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 주당 15,000원 곱하기 100 해서 총 150만원어치의 주식을 구매했다. 요게 키포인트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매매 수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죠. 따로 지급했다라는 소리인데 요거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15,000원과 위에서 말한 150만원을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는 150만원과 15,000원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나간 건 얼마가 돼요? 151만 5천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주식 매매 수수료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 부대 비용이라 그래요. 물건을 구입할 때 꼭 내야 하는 비용이란 소리인데 일반적으로 취득 부대 비용이 나오면 물건값에 포함을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건값에 포함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15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15,000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품 165만원을 매출처에 판매하고 상품은 10월 6일 날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여기 10월 6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계약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품 165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165만원을 이번에는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과 나머지를 뭐 줬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뭐 계약금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줘야 되건 우리가 실제로 판매한 상품은 얼마예요? 165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대변에 뭐라고 적어줘야 돼? 상품 매출 165만원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계약금은 이미 15만원을 받았대요. 그쵸? 그러면은 15만원만큼 못 받잖아. 그럼 내가 보통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15만원을 차감하고 얼마를 받아야 돼요? 150만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있으면 차변 대변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전에 받은 계약금을 지워주는 분계를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15만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회계 1급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회계 2급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계 2급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사용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은행에 할인받고 할인율을 제외하고 당좌이입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할인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몰라요. 어음을 은행에다 갖다 준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에다가 갖다가 줬다라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 온 800만원이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할인율을 제외하고 당좌예금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8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빼고 750만원만 당좌예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은 얼마야? 750만원이 됩니다. 저 그러면은 차변에 750, 대변에 800 이런 식으로 분계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50만원만큼 차익이 난 걸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쵸? 여기 할인료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 얘를 뭐라고 회계 처리하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만원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소모품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되게 쉬운 건데 키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모품 자산 간단한 거 있죠. 소모품
그리고 당좌예금 이렇게 분계를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20, 대변에 당좌예금 2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 끝에 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모품 대신 뭘 써요? 소모품 B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화물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나머지는 무이자로 한다. 화물에 대한 취득세 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얼마에 구입했대? 1000만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1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중에 2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했대요. 자,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입금했대. 그럼 잔액은 얼마야?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무이자 할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라고 나와 있어요. 요런 게 바로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물건값에 포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거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지만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얼마가 돼요? 102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냈고 그 다음에 요걸 제외한 잔액이 얼마야? 800만 원이었죠. 그래서 미지급금 800만 원이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취득세는 뭐로 납부했대요?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현금 20만 원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조등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여긴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네요. 먼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자본적 지출로 처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거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50 요거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당좌예금 30에 지급어음 20 이런 식으로 분계를 대부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회계 2급이면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은 지금 앞에 보니까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했다라고 했어요. 교체했다라고 나왔죠. 얘는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거래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받을 어음 또는 어음류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상거래와 관련돼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상거래가 아니죠. 이 상태에서 어음이 나왔다. 이럴 때는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회계 기초에 대해서 영상으로 또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기에 취득한 자동차를 500만원에 처분하고 200만원은 동전 발행 수표로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 처분하는 자동차의 취득 원가는 1,5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취득 원가라는 거는 물건을 구입한 가격이에요.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취득 원가 1,500만원을 팔았으니까 대변에도 똑같이 1,500만원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걸 팔고 얼마를 받았대? 500만원에 처분을 했대요. 그쵸? 500만원에 처분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0만원은 동전 발행 수표, 즉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잔액이라는 건 뭐야? 남은 돈을 말하죠. 자, 500만원에 팔았는데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받을 돈은 얼마가 남았어? 300만원이 남았죠. 그래서 미수금 3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물건의 가치가 감소해요. 우리가 10년 전에 산 건물의 가격하고 지금 산 건물의 가격하고 똑같지 않죠. 그만큼 낡았으니까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가치가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1,500만 원에 구입을 했지만 가치가 225만 원이 하락이 됐으니까 이 자동차의 가치는 1,500만 원에서 225만 원을 차감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차량 운반구 또는 유형자산을 팔 때 처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25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이 자산의 가치는 1,500에서 225만 원이 까여서 1,275만 원이 됐어요. 1,275만 원짜리를 팔고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손해를 본 거지? 775만 원만큼의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만큼 손해봤다라고 기록을 해줘야 차변과 대변의 올바른 분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775만 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실상회 상품을 매출하고 자기합수표를 받았다.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 되게 기본적인 회계 2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0만원, 외상매출금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문제도 간단하네요. 간단한 비용에 대한 문제 같아요. 광고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어떻게?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10번 문제도 임차료에 대한 분계를 나타냈네요. 그렇죠? 임차료에 대한 거니까 차변에 임차료 25만원, 대변에 현금 25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도 간단한 비용 문제긴 하지만 얘는 비용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영업사원, 우리 회사 직원에 대한 비용이 나왔죠.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쓴 돈,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복리후생비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한테 돈을 쓴 거, 요런 것들은 접대비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요런 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했다라고 나오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 같네요. 그렇죠?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알겠지만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세금을 얼마 뗀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200만 원을 받는다. 요건 팩트니까 요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급여 200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금액 중에서 세금 13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00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니까 내가 보통예금으로 받은 건 얼마가 돼요? 187만 원이 되겠죠. 요거를 빼고 나머지를 받았다. 그러면 뗀 것만큼 따로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아까 뭐 취득세도 그렇고 뭐 근로소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금이 나왔을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어렵죠. 자, 여기서는 세금과 공과를 쓰는 게 아니고 예수금이라고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 파트도 예수금 파트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계약금 파트인데 아까 위에서 봤던 문제랑 약간 다른 거는 얘는 계약을 했을 때에 대한 분계가 되는 거고 아까 윗 문제는 계약 이후에 분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키포인트는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판매를 한 게 아니고 계약만 했으니까 계약금에 대한 분계만 해주면 되겠죠. 이 중에서 20%만 당좌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를 받은 거예요? 40만 원을 받은 거죠. 어디로? 당좌예금 계좌로. 그렇죠? 그럼 당좌예금이 40만 원 늘어나고 대변은 계약금 40만 원을 미리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선수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금과 부족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일반 분계와 결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일반 분계만 하고 있으니까 일반 분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다는 건 장부가 더 적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장부가 0원, 분계에 이제 0원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내가 6만 5천 원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있는 돈을 벌릴 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부에다 기록을 해서 늘려줘야겠죠. 그렇죠? 차변에 현금을 늘려야겠죠. 현금 6만 5천 원. 근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현금 과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결산해가지고 조정하는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잡이익이나 잡손실이 나오는 거지 일반 분개 때는 잡이익이랑 잡손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분개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통예금에 줬다라고 하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자, 위에를 볼게요. 차량을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할부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 분개 때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미지급금으로 이미 해놨는데 이걸 차량 운반구를 한 번 더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차가 더 비싸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변에 처리했던 미지급금을 없애는 분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아까 위에 문제랑 비슷해요. 임차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얘는 임차하고 보증금을 냈대요. 자, 임차 보증금이랑 임차료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증금 내는 거랑 이제 월세 내는 거랑 다르다라고 하듯이 요거 두 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하나는 자산으로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니까요. 자, 요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요것도 보증금 파트를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돼요? 차변에 임차 보증금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업주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요렇게 나와 있죠. 요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인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상품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대부분 차변에 인출금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요렇게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죠.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상품 매출이 아니고 뭘 써야 돼요?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18번이 되게 많이 틀려요. 되게 기초적인 거 맨 처음 파트인데 다 틀려요. 한번 보세요. 자, 상품을 매입을 했다. 그리고 50만원은 국제완구 발행한 당좌수표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현금이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이니까 차변에 상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50 그리고 현금 50 이렇게 하면 되겠네.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당좌수표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국제완구가 발행한 당좌수표 라고 나와 있죠. 자, 남이 발행한 수표 요런 거는 뭐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 회계이급 맨 앞에 나오는 기초 중에 기초 파트입니다. 요거를 탄탄하게 다지고 가지 않으면 그냥 요런 거에서 와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건데 막 69점, 68점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요런 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것도 현금, 뒤에 것도 현금. 그쵸?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좌거래 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에 현금 200만원을 당좌예입하다 라고 나와있죠. 이거 처음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당좌예금 통장 안에다가 현금으로 입금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당좌예금 200만원이 늘어나고 현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근데 요번엔 액면가액도 나왔네요. 요거 금액을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어.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왔을 땐 액면가액을 보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가액을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300만원에 100주를 산 거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했던 테스트 분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이도가 되게 1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난이도는 엄청나게 쉬운 편입니다. 이 정도는 베이스로 깔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1급 갔을 때 2급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셔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일주일 안에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의 분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준비해 놓은 내용 따라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은 3개입니다. 3개 이상 틀렸다 라고 하면은 앞에 거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